여러분 안녕? 두 번째 시간이네요. 이번 시간에는 5학년 1학기 국어 가해 19쪽 동생 만들기 대작전을 할 차례입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인물의 생각을 자신과 비교하여 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19쪽부터 28쪽까지 글을 읽어보는데요. 이미 다 읽은 친구들은 동영상을 뒤로 넘겨서 보고요. 화면은 5초 간격으로 넘어가므로 스탑 버튼을 누르고 보거나 5학년 1학기 국어 가해 1단원 19쪽에서 28쪽까지 읽어보고 29쪽, 30쪽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시작. 자, 다 읽어봤나요? 그럼 29쪽 문제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텔레비전 방송을 보고 내가 어머니께 어린이들을 후원하자고 말씀드린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스탑 버튼을 누르고 한번 앞에 글에서 찾아볼까요? 네, 21쪽 13번째 줄에서 16번째 줄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피부색이 다른 동생이 생기는 멋진 일이고 친구들이 부러워할 것 같고 그래서 어린이들을 후원해주고 싶다 이렇게 했죠. 둘째, 내가 지우를 후원하기 위하여 지훈의 집에 가서 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떡볶이를 사주었는데 그 후에 주인공이 깨달은 바가 있어서 지훈의 집에 가죠. 무엇을 했는지 마찬가지로 스탑 버튼을 누르고 한번 찾아봅시다. 24쪽 마지막 문장, 나는 수학책을 펼쳐 숙제 표시된 곳을 확인했다 라는 문장을 보고 그 이후의 대화와 행동을 봤을 때 지우의 수학 숙제를 도와줬네요. 또 26쪽 7번째 줄과 15번째 줄에서 16번째 줄을 보니까 아침에 지우를 깨워주고 씻기고 머리를 빗겨주는 등 등교 준비도 도와주었어요.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 내가 우산이 없을까봐 기다렸다는 주의 말을 듣고 나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을까요? 이 부분 역시 스탑 버튼을 누르고 찾아볼까요? 27쪽 19번째 줄에서 20번째 줄에서 볼 수 있듯이 기분이 이상해지고 코가 찌르르 했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코가 찌르르해지나요? 선생님은 눈물이 날 것 같은 이제 감동이 밀려들었을 때 눈물을 꾹 참으면서 그때 이제 코가 찌르르해집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지우와 후원에 대한 주인공의 생각이 좀 달라졌죠. 지우에 대해서는 처음에 머뭇거리고 모르는 체 했지만 나중에는 동생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또 후원에 대해서도 그냥 뭐 멋지고 친구들이 부러워할 일이라고 크게 생각했지만 큰 걸로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뭐 그냥 이건 그냥이야 라고 덤덤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죠. 자, 이런 지우에 대한 윤지의 생각이 처음에는 지우가 창피해서 그러니까 그게 했지만 나중에는 내 동생이야 내 동생 이렇게 자신 있어 하는 부분, 뿌듯해하는 부분, 감정 변화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후원에 대한 생각도 변화를 했죠. 이런 부분들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트 표시를 딱. 자, 그러면 스탑 버튼을 누르고 다음 교과서 30쪽에 나와 하나의 생각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교과서에 써봅시다. 또 요 밑에 보면요. 자신이 나라면 윤지라면 지우를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대화보다는 이 이야기의 뒷부분에서 윤지가 지우에게 어떻게 하게 될지 윤지가 즉 나가 되겠죠. 내가 지우에게 어떻게 했을까, 또 어떤 말을 했을까, 어떤 대화를 했을까 한번 상상해서 짧은 글을 한번 써 보도록 합니다. 대화글도 넣어 보고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니까 다트 딱. 다음은 5학년 1학기 국어 가해 31쪽 7발 19발을 할 차례입니다. 여기서는 이야기의 흐름을 생각하며 글을 읽고 인물의 생각을 평가해 봅니다. 이미 다 읽은 친구들은 동영상을 뒤로 넘겨서 보고요. 화면은 5초 간격으로 넘어가므로 스탑 버튼을 누르고 보거나 5학년 1학기 국어 가해 1단원 31쪽에서 40쪽까지 읽어보고 또 40쪽에서 42쪽까지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시작.
다 읽어봤나요? 그럼 삽입적 문제를 같이 답해 볼까요?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위치와 관련하여 아파트에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스탑 버튼을 누르고 그래서 찾아봅시다. 예, 31쪽 9번째 줄에서 11번째 줄까지 해서 어떤 문제인지 알 수 있죠? 아파트 702동 앞에 있던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702동과 705동 사이로 옮겨 놓았어요. 공고문을 붙여놨다고 했지만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적은 없죠. 그래서 702동 주민들과 705동 주민들 간의 싸움이 일어났대요. 두 번째, 나와 현주는 학원버스가 서는 위치를 어떻게 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나요? 스탑 버튼을 누르고 그래서 한번 찾아봅시다. 그렇습니다. 38쪽 11번째 줄에서 보면 알 수 있죠? 주인공과 현준의 집 중간에서 타기로 했네요. 1시간이나 걸려서 중간 지점을 찾았다고 했는데 엄청 노력을 한 거죠. 자, 세 번째. 내가 새로 만든 쓰레기 분리수거장 옆을 지나면서 자신의 몸에서 기분 나쁜 냄새가 난다고 생각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잠시 스탑 버튼을 누르고 고민해 볼까요? 선생님 생각은 이렇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양보하여 중간 지점을 찾지 않고 자기들 이익만 챙기려는 어른들의 마음이 주인공의 마음속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런 냄새가 난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간략히 써봅시다. 다음 41쪽도 현주와 나의 주장을 보고 각각의 사건에 대해 여러분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은 누가 옳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방법이 있는 것인지 한번 고민해보고 교과서에다가 써오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42쪽 1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주인공은 어제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양쪽을 따졌을 때 7발짝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공평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19발짝 차이가 나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주인공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찾아가죠. 왜 찾아갔을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문제가 생기면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쓰레기장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면 꼭 그 전에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트를 딱. 자, 이 천징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몇 발짝 해야 이 천징이 양쪽을 다 반영을 해서 공평하다고 생각합니까? 또 그 몇 발짝 가지고 과연 공평하게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교과서 빈 공간에 간단히 써옵니다. 자, 이번 문제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른들의 문제 해결 방법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아이들, 나와 현주의 문제 해결 방법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그렇게 생각한 까닭, 이유와 함께 교과서 빈 공간, 그 아래의 빈 공간에 간단히 써 봅시다. 여러 방법 중 하나에 대한 힌트를 주자면, 19발 19발 글 중에서도 두 글자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선거와 함께 나오는 거죠. 특히 선생님이 준 이 힌트는 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트를 딱. 또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이 적절히 옳은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나와 현주에 대한 어떤 평가도 여러분들이 현주에 대한 어떤 그 둘의 의견도 있었죠. 서로 그런 의견에 대한 평가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도 중요하니까 다트 딱. 자, 그러면 이번엔 좀 다른 내용이지만 일단은 국어활동 책에 나오는 총국에 대해서 짧게 알아볼게요. 우리가 어차피 연극 수업도 할 거니까. 총국은 짧은 연극인데요. 배우, 무대, 관객, 대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우는 등장인물, 무대는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을 얘기하고, 관객은 이렇게 구경꾼들이겠죠. 대본은 어떤 사건을 담고 있는 글의 어떤 목록이겠죠. 총국에 대한 이 내용들은 중요한데요. 특히 총국은 연극에서는 여러 사건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총국은 짧은 연극이다 보니까 대개 하나의 사건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부분들도 다 중요하므로 다트를 크게 꽝 주겠습니다. 자, 첫째 무대인데요. 무대는 배경을 뜻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있고, 우리의 경우 교실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되
방학하기 전날을 시간적 배경으로 총국을 진행하면 지금 뭐 바로 내일이 방학이다. 상상만 해도 좋겠죠? 둘째, 배우입니다.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죠. 선생님이 오즈마법사 주인공들을 넣어놨는데요. 이런 배우들을 등장인물이라고도 합니다. 아래에 딱 떴는데요. 다음은 관객인데 셋째 관객입니다. 배우들이 연기하면 이를 구경하는 관객들도 있겠죠. 우리의 경우 다른 모둠이 연기할 때 나머지 친구들이 관객이 되는 것이겠죠. 이때 경청을 잘해야겠습니다. 마지막 넷째, 대본입니다. 대본에는 앞의 내용들과 함께 사건이 포함되어 있죠. 사건이 없다면 몸이 건조한 총국이 되고 어떤 총국이나 연극의 의미가 없겠지요. 별로 그런 총국이나 연극을 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 사건들이 이렇게 연달아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옹고집 전 총국을 한번 살펴볼까요? 영상에서 보듯이 대본이 있습니다. 때 곳이라고 하여 배경이 나오죠. 때는 시간적 배경, 곳은 공간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등장인물은 바로 배우들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가짜 옹고집, 진짜 옹고집, 원님, 형방이 나오죠. 밑에 해설, 지문, 대사로 대본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속에 바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진짜 옹고집과 가짜 옹고집이 원님 앞에 끌려가죠. 자, 대본에서는 관객이 보이지 않습니다. 총극이 시작되어야만 실체를 우리가 그 관객들을 찾을 수 있죠. 이제 총극에 대해서 조금 이해됐나요? 자,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앞에 30쪽과 40쪽에서 43쪽까지 교과서의 필기에서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날짜까지 제출을 하도록 합니다. 아침 시간 또는 국어 수업 중에 활동을 다 하고 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틈틈이 미리 과제를 해놓도록 합니다. 자, 한 걸음 더인데요. 첫째, 교육과정 교육 연극 수업과 관련해서 국어 나 12단원에 305쪽에서 314쪽까지 나오는 재미있는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입니다. 아기돼지 삼형제가 아닌 늑대가 들려주는 겁니다. 그걸 읽고 나의 감정과 생각의 흐름 활동지에 써옵니다. 뭘 써오냐? 읽고 난 직후 처음에 위아래 두 칸입니다. 위아래 두 칸에 위에는 여러분의 느낌을, 여기는 느낌, 밑에는 여러분의 생각을 써오는 겁니다. 포스트잇에 써서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7발과 19발 이야기의 바로 뒷부분에 나올 수 있는 윤지와 지우의 대화를 상상하며 앞의 이야기와 적절히 어울리게 만들어 보세요. 이 내용은 징검다리 학습 플래너에 적어옵니다. 수업 시간에 확인할 거니까 꼭 해오도록 하고요. 오늘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재미있었나요? 네, 재미있었다고 믿고 그러면 이만 안녕.